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학교는 모든 게 멈춘 듯 조용합니다. 참. 학교 앞에는 하늘이를 기리는 여러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다니는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지난 2월 10일 학교 운동장에는 사이렌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충격이지. 울고 같이 와서 여기 와서 울고 같이. 아이고 정말. 그 소리 듣는데 막 벌벌벌벌 떨리더라고. 나도 내가 우리 손자 당한 거 마냥. 그렇죠. 이렇게 앰뷸런스 차가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진짜 큰일 난 것처럼 많이 오더라고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은 학교 내 시청각실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늘이는 월, 수, 목 학원을 갑니다. 1시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 2반에서 정규 수업을 하고 1시 이후에 돌봄교실 2학년 3반으로 올라가서 돌봄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방과 후 학원을 가기 전까지 약 3시간 동안 돌봄교실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하늘이. 함께 있던 친구들이 집에 가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하늘이와 돌봄 선생님 단 둘뿐입니다. 선생님하고 둘이만 있었대요. 한 10분 정도는.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집으로 하고 싶어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이랬더니 아니라고 선생님하고 같이 둘이서 있는 게 너무 좋다고 괜찮다고. 아이고. 사건이 벌어진 날에도 마지막까지 돌봄 교실에 남아있던 하늘이는 오후 4시 40분 학원 선생님의 호출에 돌봄 교실 문을 나섰습니다. 나갔죠. 네. 돌봄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그 학교마다 호출을 하게 돼 있어요, 밑에서. 그래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늦어서 안 오잖아요. 안 오길래 다시 한번 호출을 했고. 학원 실장님이 콜을 했는데 하늘이가 10분가량 안 내려오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랑 통화를 했고요. 하늘이는 약 10분 이상 정도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10분이요? 네. 갑자기 사라진 하늘이를 찾으려고 학교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하늘이. 가족들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한 4분 걸렸고 여기 한 10분 수색하고 여기 한 5분 수색하고 이동 시간 이렇게 따지고 하면은 23, 4분. 하늘이의 핸드폰으로 위치를 추정하고 학교 밖 주변까지 수색 범위를 넓힌 경찰과 가족들.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던 순간 아빠가 여기 왔다고 해서 여기 앞에서 만났어요. 그때 내가 녹취를 처음 들은 거죠. 녹취 들어보니까 이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더라고요. 안쪽이다. 당시 하늘이 휴대폰에는 하늘이를 걱정하는 마음에 아빠가 다운받아 놓은 어플이 있었는데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요.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약 100m 전력 질주한 그런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이고. 그때 마침 학교 내부를 돌며 하늘이를 찾고 있던 할머니의 눈에 문득 눈에 띄는 곳이 있었다는데요. 돌봄교실 가기 전에 시청각실이 여기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 하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퉁이에 막 물건 같은 거 집어넣고 하는데 거기 문이 있길래 이렇게 열었더니 근데 느낌이 왠지 사람 같은 거 프레쉬를 켰죠.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여기에 피가 묻어있는데 자기 피가 아니에요, 이건. 아이고. 창고한 여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바로 하늘이 아빠에게 연락했고 얼마 뒤 경찰과 함께 하늘이 아빠가 도착했을 땐 좀 전까지 열려 있었던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답니다. 현장에서 제가 문 따고 문 발로 개문해가지고 발로 한 20번 찼어요. 그 여교사는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누워서 까치발 띄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하늘이 다리가 보였거든요. 두 명 다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주변에 한두 평 정도의 좀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는 학생과 여교사가 약간 등을 쥐고 머리 방향은 같은 위치였습니다.
하늘이가 발견된 곳은 돌봄 교실에서 약 20m 떨어진 시청각실 창고였는데요. 발견 당시 하늘이의 상태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실종된 지 1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6시 35분경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빨랐다면. 부검 결과 하늘이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다발성 예기 손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차례, 수차례 굉장히 과도하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공격을 퍼부어서 결국은 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정 교사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하늘이는 왼쪽 목, 겨드랑이 등 수십 군데 칼을 찔렸고 저항을 한 흔적으로 있는 것 같은 게 손에도 엄청난 칼자국들이 있었습니다. 8살 하늘이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은 이 학교에 2학년 담임을 맡았었던 교직 생활이 20년 넘은 베테랑 교사 명 씨였습니다. 그녀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교육장 표창을 받으며 업무에 대한 민원이 한 건도 없을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사였는데요. 사건 당일 오후 1시경 하늘이가 2층 돌봄 교실로 올라가던 때 명 씨는 학교 밖으로 무단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학교에서 약 2km 떨어진 한 주방용품점. 네? 왜 그곳에 간 걸까요?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사실. 네. 본인의 차량을 타고 오후에 근처 주방용품 가게에 가서 칼을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 씨가 주방용품점에서 머문 시간이 약 5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갈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나올 때는 검은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칼은 총 길이가 28cm고요. 날 길이가 16cm. 칼이 잘 드는 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을 구매한 뒤 명 씨는 2층 시청각실로 이동했고 돌봄 교실에 마지막 학생이 남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40분 하늘이가 돌봄 교실에 나서던 순간 범행 당일날 진술입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그리고 하는 진술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 씨의 행동들.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하는 하늘이의 아빠.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아이를 책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꼬드긴 것부터 이미 살인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8cm나 되는 칼을 샀다라고 하는 것도 쉽게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큰 칼을 산 게 아니겠어요. 지금 하늘 양이 굉장히 수차례 그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라는 점에서 이 가해 교사가 하늘 양을 좀 굉장히 나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나 그 목적성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다. 과거 명 씨가 담임으로 있었던 반의 학생들을 만나 명 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착하셨어요. 간식도 많이 챙겨주시고 잘 대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뭔가 겨울방학 끝나고 뭔가 드러나긴 했어요. 뭔가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안 받아주시고 약간 표정이 누가 봐도 기분 안 좋다고 있어가지고 뭔가 걸으시는데 한숨 쉬시고 맨날 그 학교도 지각하시고 빨리 안 나오고 저희보다 늦게 오셨어요. 보통은 선생님이 학생보다 일찍 나오죠. 쌤이 몇 번 빠져가지고 그 다른 반 선생님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거의 교육청에서 보내주시고. 명 씨는 한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꼽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데요. 언젠가부터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명 씨는 왜 갑자기 돌변한 걸까요? 지금 그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질병휴직
이 6개월간 예정돼 있었는데 그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복직했는데요. 네. 확인 결과 명 씨는 약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었고 지난 2024년 12월 9일에는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휴직서까지 제출했답니다. 그런데 돌연 20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우울 증상이 개선됐다면서 복직을 신청했다는데요. 가능하나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명 씨에게 진단서를 작성한 병원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서울 MBC에서 왔는데 네. 관련해가지고 조금 문의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건 담당 교수님께서 의학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씀 주신 겁니다. 의사 본인이 환자를 마주했을 때 20여일이든 아니든 모든 경과를 떠나서 의학적인 소견상으로 본인이 진료가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는 3주 만에 좋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우울증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두 번, 세 번 재발을 하면서 계속 동반되는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성격의 변화도 있었고 또 타인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나 피해망상도 점점점 커졌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종국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커지지 않았을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됐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한 명 씨. 하지만 동료 교사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출근한 뒤로 명 씨는 청테이프를 들고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커터칼을 드르르 거리기도 하고 책상에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컴퓨터를 부순 적도 있다는 겁니다. 동료 교사들도 이상하죠.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서진 모습이네요. 심지어 지난 2월 6일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까지 했답니다. 문제가 있었네요. 네. 2월 6일 목요일 오후 5시 15분경 퇴근길에 바로 옆 교실인 2학년 연구실에 불이 꺼진 채로 청테이프를 들고 서성이고 있는 선생님을 보았다. 오늘 오후 시간 내내 청테이프를 들고 복도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았던 터라 선생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당시 명 씨의 상태가 걱정되어 먼저 말을 걸었다는 동료 교사.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은 내 왼쪽 팔을 확 들어 내 어깨와 목을 갑자기요? 두르며 나를 힘껏 눌렀고 내 허리가 확 숙여졌다. 힘껏 오른팔로 밀어내며 허리를 들어 올리자 선생님이 내 패딩의 뒷목 부분을 잡고 잡아당겼다. 순간 내 목 앞쪽이 쫄려 아파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선생님은 나랑 얘기해. 나랑 1시간만 얘기해. 라며 낮고 강하게 말하였다. 선생님이 왜 나만 불행해야 해? 너희는? 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때 전화 진동 소리가 울렸다. 선생님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전화 받으셔야 해요. 라고 했다. 선생님 사부님 전화일 수 있어요. 받아야 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더니 나 이혼했어. 라고 하였다. 나 집에 가면 혼자야. 아무도 없어. 라고 하셨다. 해당 학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에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 교사에 대해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학교 관리자에게 전달한 이런 수준이었지 뭐 감사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연가라든가 병가 등을 통해서 일단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폭행 사건 이후 교육청 조사에 따라 다시 질병휴직 권고를 받았다는 명 씨. 공교롭게도 그 날짜가 하늘이에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2월 10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사건 당일 명 씨는 그녀가 몇 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정말 그녀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우울증 때문인 걸까요? 우울증을 주장하는 것은 가해자 측에서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하는 속임수 내지는 일종의 연막 전술이라 보여지고요. 학술적으로도 우울증은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이분이 범죄까지 이르게 된 것은 공격성인데요. 이런 이제 극심한 공격성은 우울증에서 나타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생각해보시면 우울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무력증이거든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은 아이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수일 전부터 계속 이런 공격성들이 면면이 드러나고 있어서 우울증만으로는 이런 공격성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범행 대상은 왜 하필 초등학교 1학년 하늘이었던 걸까요? 너무 어리고 예쁜데요. 저희 하늘이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요. 아마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 선생님이 복직에 있을 때는 애들은 방학이었고요. 하늘 양이 나이가 어린 저학년의 여자아이였다라는 점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기에 굉장히 손쉬웠다라는. 강한 상대를 피해자로 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했을 때 본인이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됩니다. 동료 교사를 공격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더 약한 아동을 물색했을 것이다. 아마 만약에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었다라면 그런 계획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시도한 명 씨. 그녀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데요. 어떤 상태일까요? 하하, 참. 사건이 벌어진 지 어느덧 20일이 다 돼가는 상황.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피의자의 상태는 산소호흡기 제거한 상태고 의료진과 협의를 해서 피의자의 직접 조사라든 대면 조사든 가능한 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김하늘 양은 가족의 품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했던 예쁜 아이. 그런 하늘이를 가족들은 도저히 보낼 수 없습니다. 하늘이는 축구도 좋아했고 모임에 언니 오빠들을 너무 좋아해서 집으로도 자주 초대하고 축구 끝나면 아빠 우리 회식 가야 돼, 언니들이랑 놀아야 돼 라고 항상 얘기해줬어요. 쪼르르 아빠에게 달려와 안기며 활짝 웃던 하늘이. 누군가의 하늘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미소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